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 유독 집착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고, 아마 제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었다면 매번 이 문제로 인해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서로 이 상황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고쳐나갈지 의논하고 합의를 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려 했지만 아무런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른 남편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유독 이것에 집착하며 화를 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화 연락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결혼 생활하는 내내 연락에 엄청 예민하게 생각했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보통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쁜가 보다 하면서 좀 이따 다시 해봐야겠다. 아니면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면 다음에 전화해봐야지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종종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분노가 치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은 예외일 순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거나 정말 급한 순간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전화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흥분을 하고 화를 냅니다. 남편이 어떤 용건이 있어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일로 하루 종일 화를 냅니다.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라서 못 받을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그것 자체를 자신의 심기를 매우 건드리는 행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전화 연락이 바로바로 안 되는 날이면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으면서 화를 내는지 저도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드는데 남편이 계속 화내고 몰아붙이기만 하니 저도 받아주다가 결국 화가 나서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적반하장이라는 거야. 합니다. 제가 진짜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었어서 말을 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화를 냅니다. 저도 처음엔 남편이 막 뭐라 하고 난리치니까 마지못해 그만 싸우고 싶은 마음에 미안해. 다음부턴 전화 잘 받을게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갈등 상황이 생기면 피하고만 싶고 맘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얼른 이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어 했었습니다. 사실 진짜 급한 일로 연락할 일이 자주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른 남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바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안 되었을 때 자신의 욕구를 제가 바로바로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치밀었나 봅니다. 나른 남편이 늘상 화를 내는 것에 이미 잔뜩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저는 전화 좀 제때 못 받았다고 너무 화내지 마 제발 좋게 이야기해줘 하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처음부터 화냈냐? 그리고 만약에 네가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계속 전화 안 받으면 너 기분 좋냐? 최악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냐면서 과거의 일들을 다 끄집어내 구구절절 말하며 사람을 한순간에 대역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여튼 사람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데는 돌을 텄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전화 관련해서 독특한 습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나른 남편도 한 번씩 제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화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 말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대뜸 네 옆에 사람 있어 없어? 이것부터 묻습니다. 제가 전화를 바로 안 받았을 땐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생난리를 치더니 반대로 제가 좀 싸늘해진 목소리로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물어보면 너 지금 옆에 사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건 뭐냐면서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아니 오빠는 내가 전화 안 받으면 내 옆에 누가 있건 없건 소리부터 지르고 화내면서 내가 오빠 전화 안 받아서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물어보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왜 자꾸 물어?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네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같아. 아니잖아 하면서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고 늘 잘못은 저에게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 저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꽉 막힌 기분이 들면서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년이고 나서야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간 마음고생했던 게 허무했었습니다. 나 혼자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나르시시스트 남편에게 없는 공감을 바랬던 내가 참 바보였네 싶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도 없어서 항상 멋있는 척 다정한 척 쿨한 척 하지만 실상은 피해의식과 분노와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는 부정투성이 그 자체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노력하면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일하다 어느 순간 핸드폰을 봤을 때 남편의 부재중이 떠 있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 아팠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상대가 가끔 일하느라 연락이 안 되는 경험을 여러 번 겪고 나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러려니가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결론은 항상 나만 나쁜 년이 되어 있고 미안하다 사과해야 겨우 끝이 났었던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나르 남편에게 지적을 받으면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저 자신을 엄청 자책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때때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꼼짝 못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좀 공감 능력이 좋고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아무에게나 친절하게 다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많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라 느껴지면 과감하게 손절하거나 멀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존중하고 진실되게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